네, 이 시간 한메이킹 네 번째 체포 위법 풀려난 서울역 폭행범.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얘기인데요. 어렵게 이 폭행범을 잡았는데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뭐 영장 자체, 이제 구속 여부, 또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근데 우리 법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네. 아무리 살인범처럼 죄질이 크다 할지라도 절차 위법이 있으면 다 영장을 기각시키고 또 네.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국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절차상 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구속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절차 위법이 있으면 위법 이후의 어떤 수사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찰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랄지 주거지를 다 알고 있고요. 또 휴대폰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지를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라는 것 자체는 예외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가 우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안 들을 때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긴급 체포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영장을 기한 판사의 어떤 기각 사유는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데 이건 긴급 체포 사유가 안 된다. 네. 그 긴급 체포 자체가 절차에 위배이 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아, 예. 법이 참,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풀려났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해 여성은 네. 과연 어떤 반응일까? 반응이 나왔나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출장 갔다 왔는데 서울역 그 넓은 사람 많은 로비에서 건장한 남성이 느닷없이 욕설을 하고 세게 밀치고 광대뼈를 내리쳐서 얼굴에 폭행을 당했는데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광대뼈 한몰입니다.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죠. 얼마나 세게 때린 겁니까? 거기다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까지 남아서 수술을 해야 하고 평생 상처가 남을 것이다. 자, 이 여성이 이제 절규를 보면 네. 이 범인 못 잡을 때 우리 모두가 왜 빨리 못 잡느냐라고 성토를 했어요. 철도경찰을. 잡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이 법원의 기각 사유가요. 절차적으로 기각된 건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데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다. 네. 이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이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집에 평온하게 있는 사람, 사실은 자고 있다가 와서 조사하는데 계속 졸리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피해자의 가족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 네. 대낮에 여성을 때려서 이렇게 다치게 만들고 자기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이 가서 긴급 체포를 했더니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체인데 평온을 유지해야 될 곳에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왔으니 이것은 위법한 거 아니냐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 이렇게 이 반응을 했고요.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와 이 가족의 심경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거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앞서 CCTV에서도 증거가 명확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이 풀려나 이 범인은 누군가 어디 수사기관에서 좀 지켜보거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 이 정도 상황에서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장도 발부되고요. 또 유죄 선고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사가 긴급 체포 요건 자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차적 위배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의 상식적 입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범죄 행위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묻지마 폭행 아니에요? 예. 재범의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아무리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자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이건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고 판사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건 주거 평온을 해야고 사전영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이건 긴급 체포가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거의 이런 유사한 사건을 선임했는데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영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되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전영장,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경찰들이 좀 더 요건을 좀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여기 뭐 철도 경찰하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철도 관련된 범죄들 이 전담 따로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겨우 잡았는데 다시 풀려주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폭력 행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그냥 폭력 행위를 행사한 겁니다. 자, 그만큼 공포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검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신병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판사는 장문에 지금 이 이유를 썼는데 이 평화함을 유지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가해자의 평온함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럼 피해자의 평온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걸 누가 보호를 하죠? 우리가 서울역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하루에도 가는데 네. 그럼 그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판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무슨 완전한 위법 사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본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이게 어떤 가해자의 어떤 주관에서 평온 이걸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종종 지금 판사분들의 내린 결정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어떤 상황들, 피해자가 어떤 처할 수 있는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솔직히 생각들이 많아요.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법리적으로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법이라는 게 자체가 보면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번 사건이 아주 대표적 같습니다. 장문의 어떤 이런 글을 물론 그 기각문을 쓰긴 쓰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위협받는 것 그런 건 도대체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은 사실 뭐 상습적으로 이웃 여성들을 또 괴롭혔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주민들의 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막 욕을 하더라고.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냐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나오라고. 문이나 끝나라고 비추려고. 네, 참 자신에게 뭐 또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골라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참. 김관섭 변호사님. 네, 예. 김 변호사님 수사기관에서 참 이런 분들은 그래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이런. 빨리 또 뭐 영장 재청구를 하든지 다른 걸 뭐 또 체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절차에 유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없다는 네, 재청구할 수 없는데 만약 여죄가 드러나면 이제 다른 범죄 사실이 많이 드러나면 그것 가지고 재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전형적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만약 영장 판단 판사라고 하면 저 긴급 체포 요건 자체가 절차 위배라고 나는 판단했을까 그런 네. 부분을 던져보는데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저건 긴급 체포 요건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미묘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느냐, 약간 완화되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법조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미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후에 지금 뭐 아직도 다른 다른 여성에 대한 범죄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뭐 사전영장 청구해도 되겠죠. 이제 그거 다른 범죄 가지고 긴급체포를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미 긴급체포에서 한번
때문에 절차 때문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그러면 있거든요. 이 추가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해 남성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그럼요. 감시할 수는 있습니까? 감시 못하죠.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불구 수사가 원칙인 거고요. 이제 다른 수사를 하면서 소환을 할 수 있는 거고 소환에 불응하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속되기 전에는 본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영장 청구 제도 자체의 취지고요. 네. 네, 피해 여성은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 폭행 가해자는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깊게 사죄하고 사과가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를 해버린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합니다. 또 다른 여성분들 밀치시고 위협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추가 여죄에 대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근데 이제 본인 자체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범행에 하는 방법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막 욕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재범 위험성, 또 약간 네. 우범성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근데 철도 경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수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걸 밝힐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